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여 22년 호조판서 김수가 아뢰었다. 신이 참군 섭정국의 관사에 가서 무슨 일로 나왔으며 장차 어느 곳으로 향하려는가 물었더니 답하기를 섭방, 심, 가왕 두 진무는 병부의 석야가 차송한 사람이고 나는 이 두 사람과 소섭이의 졸 외에 3인을 대동하고 일시에 출성하여 행장의 진영에 가서 성지를 선육해 하라는 손 군문의 방문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방문을 보자고 요구했더니 답하기를 군문이 단단히 봉해 보내서 감히 떠들 수 없다. 그러나 대인은 성지가 봉왕을 허락하였으니 속히 바다를 건너 가게 한 뒤에 마땅히 천사를 출송하라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6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국가가 훈련소를 설치한 지 만 1년이 되었는데 군량은 부족하고 사졸은 고르지 못하며 기구는 갖춰지지 않고 기예는 진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명년 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며 명년 중군기에는 집안 토적의 변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어찌 중앙이나 지방이 편안히 있을 때입니까? 도감이 하는 일도 성취되지 않고 점점 해이해지는데 하무며 지방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각도의 감사가 혹 여러부로 하여금 군사를 훈련케 하면 여러분 또 각 면의 권농, 이정들로 하여금 보수를 가려 뽑아서 포소기를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자신이 뽑히게 되면 사사로 이 권농, 이정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모면을 기도하고 뽑힌 뒤에도 생리에게 사사로이 뇌물을 주어 모면을 꾀하며 모면을 받지 못하고 뽑히게 된 자는 억지로 관문에 이르러 겨우 한두 차례 포소기를 연습하고 그만두니 이와 같으면서도 그 제예가 양성되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요원한 일이 아닙니까? 이는 제예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불신과 번거로움을 끼치는 것도 심합니다. 이것은 대개 권상이 거행되지 않아 백성들이 기꺼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령된 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묘리에 소원함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에 모순이 있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여기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편할 수 있는 방법은 백성을 부린다면 백성은 더욱 비록 죽더라도 원망을 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이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은 바로 생명을 보위하고 적을 방어하여 어육이 되는 참사를 면할 수 있는 것인데이겠습니까? 각 지방관이 잘 모집하여 교련을 권면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만일 그렇게 안 된다면 다만 각 면의 도장과 개개의 품관들을 불러서 외적이 물러가지 않고 있어 국가가 걱정이 많은데 명년에는 기근이든 나머지 각 마을에 명화적이 반드시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양민들이 적을 막는 대책을 전혀 잊고 있는 것이 옳겠는가? 관가에서는 백성들이 살 길을 깊이 생각하여 무기를 하고 있으나 모집하여 훈련할 즈음에 혹 관차나 마을 안의 소임을 맡은 사람이 요염을 소유할까 염려하여 관에서 가려 뽑아 훈련하는 것은 하지 않겠으니 너희들은 출신 양반 군보 공천 사천을 따질 것 없이 익힐 수 있는 궁시, 화포 등 모든 기구를 준비하여 강면에 스스로 모여서 활을 가진 자는 활쏘기를 익히고 포를 가진 자는 포 쏘기를 익히되 무고시에는 날마다 모여서 익히기를 마치 향도들이 관역을 쏘아 마치듯이 하라. 그리하여 그 마친 수의 우여를 계산하여 으뜸을 차지한 자 두세 사람을 적어 가지고 관에 와서 보고하면 시상도 하고 호역도 면제해 줌으로써 권장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를 인하여 자벽을 면할 수 있고 혹은 제예가 이루어져
과거에 겁제하게 된다면 일시에 이익이 될 뿐이 아니니 출세의 길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근처에서 소치하는 무리들도 반드시 그 마을에 무비 익히는 것에 겁을 내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효유하고서 기회가 약간 성취된 자에게 창옥의 상직이나 관가의 역사와 같은 것을 감면해 준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구박, 침독을 하지 않아도 눈앞의 이익을 담아여 앞을 다투어 자발적으로 연습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연습에 열중하는 자는 관에서 체력에 따라 기구를 마련해주고 분간 중에 잘 효유하여 연습시키는 자는 보고를 받아 논상케 하며 각 지방가는 각 면에서 연습하는 사람의 생명을 조록한 책자를 2월 금음 안으로 감사에게 보내고 감사는 도감에 보고하며 도감은 혹 낭청을 보내어 제비보와 제주를 시험 보여 그 중 다수를 연습시켜 제 예가 성취된 곳의 수령은 각별히 파격적으로 시상하고 그 중에 전혀 힘쓰지 않아 연습이 더욱 낮은 곳의 수령은 파직시키고 벌을 논한다면 점점 훈련에 힘써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급히 각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잘 알아서 마음을 다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6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진씨의 사방에 안개가 끼고 오씨와 미씨의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이 군공 자문을 정원에 도로 내리면서 이르기를 한 글자도 사실과 어긋나서는 안 되고 허위로 했어도 아니 되니 계작하여 나의 심사를 거친 뒤에 시행하라 하니 승무원이 복귀하기를 중국 장관들은 군공들의 일에 있어 혹은 적의 얼굴도 보지 않은 자가 수급을 약취하여 슬쩍 자기 공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자신은 서로에 있으면서 친히 적의 진영에 나아갔다고 속여서 상사에 보고하기도 하며 심한 자는 우리나라의 명문을 요구하여 반드시 입증할 계획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까닭에 당초 요란스러워서 달리 따져볼 겨를도 없었고 오직 편의만을 위주로 하여 부득불 그들의 뜻을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자에까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체 사실대로 하려고 하여 꾸며 맞추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전후 문서에 있어 서로 모순이 생겨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득이 전에 보낸 자문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그 성명과 공로가 이미 전의 자문에 언급된 자는 대략 전에 보낸 자문의 사연에 의하여 매우 상반되지 않게 말을 만들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외적은 4월 19일에 이미 경성을 떠났는데 유 학씨는 5월 23일에 경성의 남산 바위에 있으면서 외적을 사로잡은 것으로 공을 삼았고 중협의 양부총은 적을 뒤쫓아 남하여 단지 상주, 선산 등처에만 이르렀는데 그는 친히 부산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며 관공 도군 위관의 경우는 오직 반정씨, 유중검 등만이 문서에 나타나고 그 나머지는 조사할 길이 없으니 이런 일들은 부득불 사실대로 회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현, 역참도 전의 자문에 이미 적었으니 전일 자문의 수목에 의하여 조사해서 보낼 것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사람은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비록 말을 꾸미려 하나 내 몸에 신명이 있어 자연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보통 사이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며 중국 조정에 대해서랴 그런 까닭에 사변이 있은 이래로 모든 대소의 자문이나 개첩에 한마디의 말도 사실로 틀린 적이 없지 않았다. 혹 한 글자라도 사실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나는 반드시 고치도록 하였다. 지금 이 주공 자문은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군상이 친히 볼 것은 물론 조정에 이에 의가하여 시상할 것이 아닌가. 저들이 비록 멋대로 속인다 해도 우리도 그 잘못을 본받는단 말인가.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다시 잠작가에 부득이한 것 외에는 사실대로 적고 감히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유리 측에 하기를 우병사 김응서가 행장 등과 지난 12일에 서로 만나자고 약속했었는데 행장이 멀리 하만까지 나오는 것을 꺼려 다시 창원 하만의 경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6일 그들로 하여금 양읍의 경계로 나오게 하였더니 평조신이 또 병사에게 소신을 보내기를 각포의 주둔한 외장이 행장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만일 이르지 않으면 큰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여 행장이 내일의 약속을 어긴다고 했답니다. 그들은 자기와 반칙을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다시는 통사하지 말 것을 신이 김응서에게 유시하였습니다. 김응서가 그의 군관 정승헌을 보내 반칙하여 믿을 수 없는 태도를 꾸짖었더니 행장이 변명하기를 아랫사람들이 약속 장소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가는 것을 정지했었다. 지금도 근데 그리 멀지 않으니 마땅히 처음 약속에 의해 가겠다 하고 한 외인을 포박해 오게 해서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놈이 바로 속여 고하였다. 만일 처형하라고 하면 마땅히 머리를 베어 보내겠다 하고는 또 편지를 써서 붙이기를 무슨 면목으로 하파를 보겠는가. 그러나 새 나라의 평안을 위한 특별한 계책이라면 어찌 그 간의 시비를 따지겠는가. 참컨대 다시 만날 날짜를 알리어 달라. 내일 만나자고 하더라도 사피하지 않겠다 하더랍니다. 정성은이 잠깐 졸외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어떤 한 외인이 가만히 말하기를 병사와 김 장군이 필시 우리 장수를 모의할 것이니 가지 않는 것이 온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을 정지하였다 하더랍니다. 병사가 20일에 서로 만날 것을 즉시 답해 보내고 신에게 지보하였습니다. 22일 새벽에 형장이 병사의 숙소로 사람을 보내와 문안하였고 병사가 새벽에 약속 장소로 갔는데 행장등도 창원의 마산포에서 자고서 조신 현수 주께가 먼저 당도하고 행장 의지가 뒤따라 이르렀으며 행장의 아우와 다른 외장 3명도 들어와 참석하였답니다. 그들의 각 장수가 거느린 군사는 거의 3천여 명이나 되었고 또 진해 마산포 등처에 진을 쳤으며 병사가 거느린 병졸은 다만 100여 명뿐이었답니다. 좌정하여 대화할 때 행장이야 모든 외인들을 어깨를 맞대고 몹시 의구해 하였으나 병사는 조금도 경동하는 기색을 아는 채 조용히 문답하고 석양에 각기 흩어졌다 합니다. 신이 전한 관문과 의지 등의 걸항서를 동봉해 올려 보냅니다. 소위 항서라는 것은 단지 겉면에 항자만을 썼을 뿐 내용의 조어가 지극히 간만하니 통분이 심합니다. 막심합니다. 항서에 의거하여 권변의 계책을 잘 쓰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조정에서 급히 상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7일 경수로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 하기를 우병사 김응서의 정문 속에 아비영 송충인이 행장 등을 따라 적진에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행장이 관백에게 군사 출동하는 일을 우선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속력이 빠른 배를 급히 보내고 또한 좌도 각진에 전령을 내리어 부오를 엄히 단속하여 절대로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조선 여인을 우선 쇠송하고 각궁을 진상하였으며 조신은 병사에게 전말을 먹일 콩 30석을 보내고자 하니 자세히 아뢰어서 회신해 달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이런 내용으로 중인에게 보내왔기에 우선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하였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이 장계와 병록을 보니 김응서의 문답에 실언이많이 있습니다. 적의 주장 등이 하는 짓은 그 진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소위 항서라는 것은 말뜻이 극히 간만하여 죄를 인책하고 애걸하는 태도가 전혀 없으니 분통이 막심합니다. 단 중국의 요구하는 한 일만은 그 정상이 잘못 간절한 것 같으니 비록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으나 필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이미 봉공을 허락하여 군문의 차관이 연달아 나오고 있으니 마땅히 이 일 등으로 먼저 큰 소리를 치고 서신을 통하여 당부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환국할 기일을 정하고 포로된 중국군과 우리나라의 남녀를 조속히 세원한다면 중국 사신이 당장에 나올 것이다. 어찌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스스로 이 기회에 군사를 해체하고 분쟁을 종식시킨다면 너희들이 항복을 청한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이며 모든 답서를 보냄에 있어서도 반드시 중책은 모두 중국 조정에 돌리고 약점을 잡히는 언사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옳습니다. 청정이 겁을 먹고 있는 문건 같은 것은 찾아줄 필요가 없고 청정을 죄주게 하는 국서도 작성해 보낼 것이 없습니다. 일이 혹시 잘못되고 도리어 청정의 노여움만 건드려 놓게 된다면 그 화는 막심할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보내어 사정을 자세히 염탐해서 다시 그들이 하는 짓을 살피고 겸하여 중국 조정의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볼 뿐입니다. 다음 도사가 지금 적의 진영에 있으니 이 사이의 곡절을 필시 군문에 치보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대강 적어서 요동에 이자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정의 품위에서 시행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갖게 될 꼬투리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각궁의 진상이나 병사에게 보내는 말, 먹이, 콩 등의 물자는 사리를 들어 개진하여 일체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의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으로 다만 원수가 그 사세를 살펴서 지시를 알맞게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김응서에게는 임시하여 응변을 잘 해서 말하도록 이문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승문원의 초기를 가지고 전교하였다. 지금 이 회자에는 속이는 말이 많다. 저들을 책망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채통이 너무 말이 아니다. 송대빈 등이 익수령에서 적을 막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이고 뒤에서 습격하여 사로잡아 베었다는 것은 더욱 근거가 없는 일이며 양원 등이 적을 뒤쫓아 부산에 이르렀다는 것도 속이는 말이다. 이 밖에도 사실이 아는 것이 많다. 옛사람은 사형을 임하여 오히려 말을 꾸미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 보공 전주의 일에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허위를 적어 놓을 수 있겠는가?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9일 M자 첫 번째 기사 밤 3경과 4경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5경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9일 M자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훈련을 하는 일은 오늘날의 급습무인데 도감, 낭천과 초관 등을 적임자를 얻지 못하여 혹은 뇌자를 가탁하여 감히 사사 노복으로 채워서 요미를 받기도 하고 혹은 포수, 살수를 사사로 부리기를 마치 가노처럼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어 군정을 허술하게 하고 국고를 허비하게 만드니 물정이 매우 통분해합니다. 도감으로 하여금 적발해 도태시키게 하고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는 중벌로 다스림으로써 그 나머지를 깨우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9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처럼 눈이 내리지 않을 적에는 중국에도 눈은 비는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눈을 비는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조 일러서 살펴 아뢰게 하라 하니 예조가 회개하기를 대명회전에 의하면 가정 8년 봄에는 비를 빌고 겨울에는 눈을 빌었는데 충무는 모두 임금이 지었고 임금이 몸소 남교에 나아가 황천과 후토에서 제사 지낸 다음 몸소 산천단에서 산천신기에게 제사 지내고 다음 날 사직단에서 제사 지내었는데 관복은 엷은 색이고 의장을 베풀지 않았으며 길에서 벽제를 하지 않고 모두 설배하지 않았으며 주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비는 것은 근래에 시행한 적이 있으며 연월과 절목은 비록 상고할 만한 기록이 없으나 대개 기우제의 예의에 의하여 먼저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행하고 그 다음 사직, 종묘, 붕은 레우와 북교에서 행하였으니 속히 택일하여 거행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진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해에 양이가 있었다. 사시에 해에 우위가 있었고 오시와 미시에는 햇무리가 지고 운기 같은 흰 구름 한 줄기가 곤방에서 간방으로 향하는데 길이는 10여 척이고 너비는 1척 남짓이었으며 한참 만에 사라졌다. 밤 1경에서 3경까지 달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부평부사 기후는 본래 패려한 무부로서 분수에 넘치는 짓을 마구하였는데 부임한 뒤에는 가렴주거를 일삼아 오로지 자신을 살찌우게 하는 데만 힘을 쓰니 온 경내가 근심하고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이 같은 기내의 큰 고울은 인자하고 자상하며 이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형세상 회복시키기가 어려우니 각별히 골라서 보내야 합니다. 전란이 있은 이후로 무식한 무부로서 변정이 된 자들의 그 탐독과 침탈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군졸이 안정을 잃음이 반드시 여기에서 연유되지 않음이 없으니 발견되는 대로 통렬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칠포만호 홍응봉은 파젤과 진수가 무슨 일인지조차 모르고 오직 군조를 침해하여 자신을 살찌우게 하는 일만을 힘씁니다. 본포에 입방한 군사를 전부 놓아보내고 그에 해당하는 미포를 갑절로 징수하여 사사로 쓰며 혹 입방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심한 매질을 해서 지탱할 수 없게 만드니 듣는 사람마다 통분해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만일 적을 대하게 된다면 누구와 함께 지키겠습니까? 매우 한심합니다. 나국하여 엄히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2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진시의 해에 좌이가 있었고 오시와 미시에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0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2일 을미오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당초 안집청을 설립한 목적은 오로지 유민을 수습하여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업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용을 보충하기 위함이었으니 그 의도는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었는데 본청의 낭청들이 백성을 구휼하지 않고 오직 사적인 청만을 들어 분급할 때 자기 친구인 사대부에게 많이 주어 금년 한 해가 다 가는데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물론이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그때 분급을 맡은 낭청을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58권 선조 27년 12월 12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고 언백의 처자에게 식물을 제급하라고 누차 전교를 내렸는데도 본골이 전혀 거행하지 않았으니 본골의 수령을 파직하라. 또 고 언백의 처자에 대하여 전일 3시에 식물을 제급할 것으로 하서해서 단지 처자만을 적고 노무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러워했는데 지금 서장을 보니 과연 노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하사하라. 선조실 58권 선조 27년 12월 12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 죄인 건경의 공사로 전교하였다. 이 사람은 역적도 아니고 또 삼성 추국할 죄도 아니고 군율에 관계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형을 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어떤 율에 의가에 이와 같이 하였는가? 다시 살펴서 하라. 선조실 58권 선조 27년 12월 12일 을미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늘 부방하는 겸사보 박응림, 수문장 박응진이 와서 호소하기를 오는 20일 사이에 부방하게 될 것이니 아예 오늘 아와 함께 내려가서 생사를 같이 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마땅히 그들의 소원에 따라 시행할 것을 병조에 이르라. 비만기로 이르렀다. 살수초관 박규영의 경우 그 형 박계영은 이미 부방하였고 그는 오늘 부방하게 되며 그 아우 박난영은 오는 21일에 부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의 노모가 부양받을 데가 없는 것이 민망하다. 난영은 그의 두 형이 파방하고 돌아온 뒤에 발송시키는 것을 병조에 이르라. 비만기로 이르렀다. 요즘 비변사의 일을 보니 해이해진 것 같다. 더욱 살펴 행하여 해이하지 말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저기 해상에 운고해 있어 그 흉모를 헤아릴 수 없으니 이는 정말로 조정이 규획하고 조처함에 먹고 자고 할 겨를도 없어야 할 터인데 함께 물려다니며 한가하게 실만 보내고 모든 책응의 일들은 보통으로 여기어 평일처럼 지내기 때문에 누차 이와 같은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 선조실 58권 선조 27년 12월 10일 을미호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간의 축풍령은 바로 정로의 요회지입니다. 전란을 겪은 뒤로는 수백 리에 걸쳐 연화가 끊기고 행려가 통행하지 않습니다. 명년 봄에는 마땅히 유민들을 불러 모아 여기에 둔전을 설치하여 관방의 계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황간, 현감, 정주는 본 집이 옥천에 있으므로 농사짓는 일을 꽤 잘 알 뿐더러 벽시 수십 녀석에 대해서는 자기 집에 소장된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해도의 감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곡종과 농우를 공급하여 적극 협력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58권 선조 27년 12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 58권 선조 27년 12월 1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상이 이르기를 저 외적이 다시 움직인다면 어떻게 양식을 계속 공급하겠는가 하니 특징관 이헌국이 아뢰기를 저 외적은 졸외를 경성으로 보내 혹은 언양을 주어 그로 하여금 양식을 무역하여 계속 공급하게 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 말을 믿을 것이 못됩니다만 저 외적은 지극히 강인하여 생명을 가볍게 여기니 만약 수백 명의 정예병으로 돌격해 온다면 우리나라의 장졸로서는 대적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인심이 풀어져 있으니 인심을 결속시키는 일로 우선을 삼아야 옳을 듯 합니다. 소신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호남 토적이 지금 크게 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임진전의 변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외적의 길잡이가 되었으니 잘 처리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검토관 윤경립이 아뢰기를 노령 밑에 본도 감사가 사사리 권관보를 설치하고 방수하였는데 소위
권관이라는 것이 피해를 당한 뒤에는 도적이 드디어 노령의 험지를 운거하기 때문에 대수 인민들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 헌국은 아래기를 반드시 요역을 들어서 밀역을 여유 있게 해준 뒤에야 도적이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향 외에 무슨 요역이 있는가 하였다. 이 헌국이 아래기를 호미, 호치, 쇠마와 같은 배단이 모두 백성들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래기를 임진년의 환자는 위에서 이미 경감하도록 하였는데 수령들이 대부분 봉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한 어사가 지금 내려가니 어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이 일을 가지고 이미 비변사와 서로 다투었다. 벌써 경감하라는 명을 내렸었는데 어찌 환봉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특징간 이준이 아래기를 노경복이 통사를 살해한 죄는 민성과 동일한데 형벌을 받은 것은 벌써 10번도 더 됩니다. 숱한 가형을 하였으니 너무 억울하게 된 듯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죄는 살인죄가 아니던가 하였다. 이준이 아뢰기를 비록 살인이기는 합니다만 본범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선의 죄도 본범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을 경우 자기 의사대로 죽일 수 있다는 법 조문을 가지고 조율하여 장 100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범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는 바로 배단이 생긴 말이다 하였다. 강신이 아뢰기를 방자들은 중국군의 방자가 되건 항외의 방자가 되건 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들이 작패에 대해서는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방자가 이미 관비를 살해한 경우이겠습니까? 만약 이 방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를 죽인다면 과중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라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왕세자가 조서로 문안 드리는 데 대해 위에서 하루 한 번씩만 문안하라는 분부가 누차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 한 번씩만 문안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성상께서 왕세자가 혹시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왕세자는 문안과 수라상을 살피는 일 외에 별다른 일이 있습니까? 문왕처럼 하루 3번씩 문안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루 3번씩 문안할 수는 없으나 조석으로 2번씩 문안해야 합니다. 또 군신의 관계를 떠나 부자의 예로서 자주 접견하여 매양 학문하는 방법을 자세히 교육해 주시며 왕정의 일과 같은 것도 친절하게 일깨워 주신다면 상상께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하는 도리가 있게 되고 제자께서는 효도를 다하는 도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효도가 극진하고 정의가 두터우면 어찌 종사와 생민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한 무제는 여러 사람과 소원했기 때문에 참소와 이간이 그 틈을 탔으니 이는 무제가 명석하지 못한 소치였습니다. 성도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제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옛 사람은 날마다 3번씩 문안하였지만 예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공부에도 지장이 있으니 하루씩 걸러서 문안한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학문에 있어서도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헌국이 아뢰기를 대궐의 건립은 쉽게 기약할 수 없습니다. 세자궁이 평시에는 권례에 있었으므로 세자가 문안할 때 외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세자궁이 골문 밖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문안할 때 한계를 따라 왕래하게 되므로 지극히 미안합니다. 그러니 행궁 문 밖의 앞쪽 한길 동편에 목책을 설립하고 서편에 대문을 내어 세자궁과 통하여 한 권례가 되게 하며 정릉동 오른쪽에 거주하는 사대부로 대궐에 드는 자들은 서편의 문을 경유하여 드나들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상이 회사로 하여금 헤아려서 하게 하라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병사의 장계에 적힌 적장의 말을 보면 송상현의 죽음은 비록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히 죽어간 옛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낫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각별히 그를 보증하고 그 자선을 녹용함으로써 그의 충절을 표명하소서. 출신 송건섭은 상주
함창 등처에서 유생들을 취합하여 향교를 차지한 적과 힘껏 싸우다 죽었으니 그 일을 위문하여 보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당한 일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밤 1경과 2경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1경부터 4경까지 달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는 수령에게 백성의 휴척이 매인 것이 여느 때에 비해 더욱 급박하니 수령을 신중하게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양부사 윤인함은 성질이 본래 어린데다가 나이도 노쇠하니 목민간이 합당치 못합니다. 채차시키소서. 금구현령 김복억은 나이가 이미 노쇠하여 앞길에 애석할 것이 없자 자신을 살찌우는 일을 많이 행하여 또 본가가 근처에 있으므로 폐단을 끼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4일 장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김의원 지비 기자헌 장령 이철 지평 송순이 아래기를 좌이정 유홍은 너무도 용렬하고 비루한 자질로서 슬그머니 정성의 지위를 차지하여 책임의 막중함은 생각지 않고 자신만 살찌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고 위기에 임해서는 나라를 뒷전으로 합니다. 관세의 호가했을 때는 자기 재산만 도모한다는 비방을 거듭 남겼고 제도를 채찰할 때는 비루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며 명을 받으러 정성의 지위에 올랐을 적에는 성상의 덕의를 본받지 않고 오직 가산을 정식시키는 일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불쌍한 도민을 구름덩이에 쓰러지게 만들고서도 태연히 돌아보고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 물리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남들이 비웃는 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잘못을 고치지 상관하지 않고 조금도 잘못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해에 있으면서도 폐단을 끼쳐 원망을 사는 일이 많으니 그의 부끄러움도 잊은 채 이익만 탐하는 태도가 극심합니다. 지금 국세가 한창 위급하니 쓰러져가는 위기를 부지할 책임은 대신에게 있는데 어찌 탐욕스럽고 비루한 사람을 정성의 지위에 있게 하여 국가의 일을 파괴하도록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채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신은 어찌 가벼이 채차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5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진시부터 신시까지 한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5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5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승정원 도승지 강신 좌승지 이덕렬 우승지 강찬 좌부승지 정광적 우부승지 유영순 동부승지 정구가 아르기를 요즘 중국 차관이 연락 부절하는데 그들을 접대함이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혹은 음식이 변변치 못하거나 혹은 방사가 좁고 누추하거나 혹은 그들이 한 말을 즉시 받아주지 않거나 하는 등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로 인해 화가 나서 혹은 낭청을 때리며 욕설을 하거나 혹은 국문을 파괴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도감 당상 중에 주관하는 관원이 없는 데다 각각 본사의 업무에 구애되어 접대의 중대한 일을 잘 살필 수 없는 소치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유사 당상원을 별도로 차출하여 도감의 일을 전담시키고 날마다 관사에 앉아서 제반 업무를 살펴 왕래하는 중국 사람을 각별히 잘 대접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진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햇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6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6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주화이정 유홍을 채차시킬 것을 연달아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6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주화이정 유홍을 채차시킬 것을 연달아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6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의 관하에 있는 장관 우치적, 이운용 등이 외변이 있은 초기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힘껏 싸워 외장이 탄 배를 고스란히 포획하고 전후 베어 죽인 수가 매우 많았으며 먼저 적의 배에 올라가서 붙들려 간 우리나라 사람을 탈환하고 외적을 사로잡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공은 이와 같은데 아직까지 별다른 상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장사의 마음을 곤장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치게 하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좌의정 유홍을 채직시킬 것을 연달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홍문관은 논사를 전담하고 군덕을 보양하는 기관으로서 전부터 입직은 반드시 상번과 하번을 갖추었습니다. 그 일이 지극히 중대한데도 난리가 있은 데는 단지 한 사람만 숙직시키니 간소하기가 막심합니다. 전례에 의하면 두 관원을 입직시키소서. 은율현감 최응우는 부임한 뒤로 가련주구만을 일삼아 중국군의 지대를 핑계하여 민간에 직념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는가 하며 족속들을 많이 모아 관국을 낭비하고 형벌을 과중하게 가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신은 가벼이 채직시킬 수 없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수령의 채직은 그 해가 적지 않으니 이뒤로는 다시 더욱 살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좌이정 유홍을 채직시킬 일을 연달아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적임자를 뽑아 전담시키고 상벌로서 조정한 연후에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요즘 도감의 일은 잠옷 문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 담당 낭청 및 장관은 매우 잘 골라서 임무를 살피게 아니할 수 없고 당상은 특별히 고시하여 권면과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낭청과 장관에 가합한 사람은 당상이 함께 의논하여 마련해서 들어와 아뢰게 할 것이며 중군과 천총의 경우는 중국의 제도에도 두세 사람이 서로 교대로 직임을 살피고 있으니 그와 같이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낭청은 단지 각 담당의 기계와 양국 등의 일만을 살피고 군사의 상벌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게 하며 중군 이하에게는 훈련의 일만 전담시킨다면 군사를 침해하는 폐단이었고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고시 절목은 다만 당상의 겉면에 달려 있을 뿐이니 일일이 다 주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장관과 낭청의 근로가 너무 많아서 만일 오래도록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태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부지런하여 직무를 다하는 자는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기도 혹은 가깝고 편리한 고을로 차송하여 규례대로 군사를 훈련시키기도 한다면 사람들이 격려되어 더욱 힘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유홍을 채직시킬 것을 연달아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정문이 전교하였다. 어제 자문 초기를 유심히 보았는데 범연하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 중에 적의 주장이 말하기를 중국이 장차 군사를 풀어 우리를 정토하려는 모양인데 우리는 비록 죽게 될지라도 관백이 더욱 노하여 해마다 침범할 터이니 조선은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초멸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니 극히 교사한 말이다. 중국이 본래 정토를 꺼려하고 있으니 더욱 이 말을 알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저기 또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공을 구하는 일로 여기에 왔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당초 왜적은 폐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길을 빌리겠다고 핑계놓고 감히 이런 극히 간교한 말을 하니 이런 말들도 역시 알려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진시야 상인 남별궁에 있는 유격 진운홍의 관사에 행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송실함과 이 제독의 안부는 어떠하오이까? 우리나라의 군신은 두 대인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어이다. 하니 진유격이 답하기를 송 이 두 분은 다 병가를 얻어 집에 있습니다. 국왕을 우러러 보건대 타고난 자질이 청명하시니 매우 기쁩니다. 지금 외변은 귀국이 무비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외구가 철수에 돌아간다 가게 한다 하더라도 외인의 성품은 간교하여 변사가 극심하므로 3, 4년만 지나면 다시 날뛸 염려가 없지 않으니 군사훈련 등의 일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울나라 사람은 10년간 국력을 모아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길러 군사를 강화해 가지고서 비로소 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복수하는 일은 급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 힘써 강국을 만드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방수할 중국군은 3,000명은 언제 나오게 되겠소이까? 외적이 만일 순순히 돌아간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치할 셈이오이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소이다. 하니 진유격이 답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본공을 허락하는 일로 적의 진영에 가게 하였으니 저들이 만일 철수해 돌아간다면 방수할 군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본공을 허락하겠다는 내용으로 행장에게 전문을 보냈더니 행장 등이 답하기를 당초 중국과 통하려고 왔는데 지금 만일 허락한다면 어찌 괴롭게 조선 지방에 그대로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외적이 본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만일 가서 본공을 허락한다는 일을 말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군사를 철수해 돌아갈 것입니다. 또 듣건대 관백이 청정을 잡아 가겠다고 했다는데 별다른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별다른 소식은 없고 단지 행장 등이 우리 변장을 보고 본공을 허락하는 일을 말한 일이 있을 뿐이 외다. 그들의 교사함은 좋게 믿을 것이 못되나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손녀 앞으로 이의자하였소이다 하였다. 진유격이 말하기를 관백이 비록 66도를 얻었으나 인심을 얻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만일 봉왕의 청을 이룬다면 그는 반드시 명을 받았다 핑계하여 돌아가 인심을 진압할 것이니 적은 필시 떠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산을 가는 목적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명부는 비록 그들의 귀환을 달래는 것이나 실은 그들의 실정을 정탐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 실정을 파악한다면 돌아갈 때 자세히 진달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사면으로 군사를 가하여 초면할 것인데 귀국의 군량과 말 먹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3년 동안 대치에 오자니 당패가 극심하외다. 다만 4, 5만석의 저장이 있을 뿐이니 군사 3,000명이 8개월을 지탱할 수 있는 군량이 외다 하였다. 진유격이 말하기를 요 병은 절강에 아직도 있으니
청벽만 하면 동원은 어렵지 않은데 이 적은 군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에 힘써서 저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전화를 겪은 지 3년 동안 인민이 거의 다 죽고 전야가 황폐한 것은 대인이 목격한 바외다. 우리나라가 바라는 것은 바로 산동의 양곡일 뿐이외다. 하니 진유격이 답하기를 양곡은 과연 많으나 운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산동서 요양으로 실어오기가 몹시 어렵고 요양에서 의주로 실어오기도 역시 어려운데 비록 의주에 이른다 하더라도 귀국의 잔약한 백성으로서는 운반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수로로 운반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으나 풍파가 험하니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것을 운반해 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외국과 접경하고 있어 투항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요동에서 귀하는 달자의 예와 같이 하고 있소이다. 소수가 부산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금 경외에 반적이 난을 일으키기에 도벌하여 지금은 한 가호도 없으며 지금 와서 거주하는 자는 모두 임진년에 나온 외적이 외다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잘 알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9일 엠솔 네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9일 엠솔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진유격이 가는 편에 신들이 영리한 사람을 골라 보내어 적의 실정을 정담케 하려고 하는데 성교가 이미 미치시니 매우 윤당합니다. 단 문관 중에서 한의에 능통하고 겸하여 외어를 아는 자가 한 명도 없고 다만 병조조랑 이 시발이 한의에 능통하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그가 전에 낙참장의 접반관이 되었을 때 중국 사람도 그의 민첩함을 칭찬하였습니다. 비록 외어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놓아두고는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외어를 아는 자는 유격을 배행한 이 언서를 그대로 차송하여 이 시발과 함께 가서 주선하게 하고 이 해룡도 역관 중에 계명한 사람으로서 또한 지계가 있는데 그는 항시 중국 사람 모양으로 분정하고 적의 진영에 들어가 형세를 정탐하기를 원하였으니 이번 걸음에 아울러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격에서 이 시발을 문관으로 삼아 들여보낼 의사를 접대 도감 당상으로 하여금 잘 일러서 통하게 하소서. 이 시발이 문관으로 따라간다면 접방관의 일을 겸행하여야 할 것이니 최동망을 채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9일 임슬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이 좌의정 유홍을 채차할 것을 연달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9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해로를 차단하여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데는 주사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주사의 성쇠에 국가의 경중이 매인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깊이 생각할 것이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인데 종시 협력한 장사를 태반이나 교체시키니 허술해진 것이 이미 식자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경상수사 원균을 지금 또 내지로 옮겼으므로 군정이 해이해지고 회사가 형세가 쇠퇴해져 주사일이 형편이 없으니 후일의 걱정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원균과 이순신은 다 일시의 명장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하니 형세상 둘 다 양립하기가 어렵다 하나 이는 너무도 생각이 없는 말입니다. 원균과 이순신은 공은 같은데 상이 달랐으므로 원균이 마음에 불쾌하게 여겼고 관아의 장사들은 각자 좌우지우지하여 다투어 서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텀이 벌어지게 해서 결국은 서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조정이 대의를 들어 나무라서 각자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저들도 성공후사의 의리를 알 것이니 어찌 거룩한 명을 공경히 받들어 그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격려하여 협력할 뜻으로 하사의 호되게 꾸짖고 그대로 원군에게 수사의직을 맡기소서 하니 이미 정하였다고 답하였다. 선조실 58권 선조 27년 12월 20일 개한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조조화랑 이 시발은 지금 유격의 행차를 따라서 가는데 만일 적의 진영에 들어가면 그간의 주선하고 정탐하는 일이 잠깐 사이에 그 사기가 천태만상으로 변할 듯하니 모두 그 사람이 임시하에 어떻게 응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정말 지시해 주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총명과 사려는 한계가 있으니 혹시 잃어버릴 걱정이 있으므로 신들이 본사 당상과 상의하여 대략 몇 조목을 갖춰 지시해서 보내려 합니다. 저기 봉왕의 허락을 받으면 철수해 갈지 여부와 또 그들이 봉왕을 청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봉왕의 허락만 받으면 다시 공시를 요구하지 않을지 아울러 그들의 사기를 세밀히 살필 것이며 다음 도사가 이미 행장의 진중에 있으므로 봉왕을 허락한다는 소식을 반드시 행장에게 통지하고 행장은 이 소식을 듣고 반드시 수길에게 전달했을 것이니 이중의 왕래 가부는 반드시 벌써 정해졌을 것인데 그들의 소원이 단지 봉왕에 있다면 지금 유격의 선유를 받음에 반드시 가서 수길에게 품위할 것으로 유격에게 핑계할 터이니 이때의 사기를 아울러 유심히 살필 것이며 적의 다가와 강량 및 철수된 자가 몇 명이고 전가된 자는 몇 명이며 명년 봄에 군사를 전가시킬 계획이 정해지는지의 여부와 좌도에는 현재 있는 자가 얼마이고 우도에는 얼마인지와 적이 확보한 군량의 다과는 몇 달을 지탱할 수 있는지 현재 계속 운반해 오고 있는지 여부와 행장, 청정 외에도 대장이 있는지 여부와 또 들으니 부산에 있는 장 외의 권력이 행장이나 청정 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수길과는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와 상동도는 오래도록 복종하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도 여전한지의 여부와 이 밖에 어떤 도가 배반하고 어떤 도가 가장 수길과 친근한지와 또 대마도의 병난이 일어난 뒤에 모두 이미 잔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한지의 여부와 청정, 행장 중에 어떤 자가 수길과 친근하고 어떤 자가 벼슬이 높으며 어떤 자가 용사하는지와 무슨 일로 인하여 텀이 생기고 흠이 생긴 뒤에는 그 혐의가 날로 심해가는지 여부와 혹은 점차 화해되는지 여부와 만일 전의 혐의가 날로 심해져 행장은 비록 귀국하더라도 혹은 청정은 운거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일본은 어떻게 처치할 것이며 행장도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원시 구성은 지금 어느 지방에 있으며 혹시 모두 다 이미 멸망했는지 여부와 혹시 아직도 있다면 수길이 어떻게 대하는지와 새 관백은 수길과 친소가 어떠한지와 어떤 인연으로 관백에 서게 되었는지와 관백이 대신 선 뒤에는 국권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전속되었는지와 새 관백의 지혜, 용명, 영향력 및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와 적의 진영 소식은 반드시 수길에게 계속 전할 것인데 하는 것은 무슨 일이며 말한 것은 무엇인지와 군사를 일으킨 뒤에 국내에 변란이 있는지의 여부와 병력과 재력은 어느 때에 비해서 어떠한지와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남녀는 얼마나 되는지와 현재 생존자 및 사망자는 얼마인지와 그 나라에서 어떤 처지를 하는지 등입니다. 각항 조목은 적중에 들어가면 별로 물어볼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담 도사를 보고 물어보면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담 도사는 이미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에 관하여 이목이 매우 많을 것이니 어설프게 잘못되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을 것이며 만일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사람을 만나면 역시 편리할 것이나 그 사람의 진실과 거짓을 또한 헤아리기 어려우니 오직 봉사자가 임시하여 형편을 살펴서 10분 선처하여
적절하게 행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고 일일이 지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조목은 이 시발만 몰래 기억해 가게 하고 쭉 적어서 싸가지고 갈 필요는 없으며 혹 언서로 번역해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우리나라의 군시와 중원의 대포도 전해 익히고 훈련시키는 일이 없는지와 유구를 침벌하여 복종시켰다는데 유구가 과연 일본에 침복하는지도 아울러 탐문하도록 하라 하였다.